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네, 아침부터 장이 좀 괜찮았죠. 생각보다 강한 흐름으로 일단 코스닥이 시작을 했었고 코스피도 안정권에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흐름은 안정권에 들어갔고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시점인데 아마 친환경 정책 그런 관련주, 바이든 관련주의 좀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침울한, 암울한 그런 날이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한두 가지 종목들은 급등하는 그런 흐름도 계속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 어떤 투자 비중을 잘 선택하실 때 한 종목 혹은 친환경 테마주라고 해서 그렇게 투자 비중의 50% 이상 70%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이 힘들어져요. 저 또한 투자를 좀 많이 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또 제가 일정 비중을 또 축소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급등한 종목이 나오면 또 익절해서 현금 비중을 높였던 그런 하루였는데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참 저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수 설명하고 나서 또 개별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닥은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장중에 바이든보다 트럼프, 예, 또람프, 예.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요. 참. 제가 중립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원래 맞다고 보지만 저는 색깔이 좀 분명합니다. 네, 전 트럼프가 싫어요, 그냥. 네, 그냥 싫어요. 네. 싫은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면 끝도 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를 말해본들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냥 싫은 건 싫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바이든 분이 좀 이제 우세를 가져가서 마지막까지 강하게 좀 표가 몰리길 바랬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트럼프 쪽으로 우세 기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내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끝까지 붙들고 흐름을 지켜보자고요. 일단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코스닥은 어쨌든 지표로 말씀드리면 21선을 돌파하려고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바닥권을 잘 다졌습니다. 봉이 5개가 밀집이 되면서 봉이 밀집될수록 이 바닥권은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이제 800포인트죠. 만약에 800포인트를 나중에라도 이탈하게 될 경우가 되면 그때 비중을 완전 이제 없애고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렇게 전략을 되면 그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시점이 오면 제가 또 그때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또 집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바닥권에서 좀 깔끔하게 양봉과 음봉과 양봉의 좀 조화를 좀 가져간 상태인데 이런 차트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떠한 차트든 이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분석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이제 캔들이냐면 이제 음봉이 깊게 내려오죠. 음봉이 깊게 내려오는데 시가가 일단 이전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은 전제 조건에서 단 0.1%라도 상승을 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될 때 그리고 음봉의 50%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좀 짧게 그리면 이렇게 좀 그려볼까요? 짧게. 예. 음봉과 양봉 안에, 즉 음봉 안에 양봉이 어미 안에 작은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보통 이제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안고 가는 차트가 있습니다. 캔들. 이럴 때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갭이 좀 떠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탄력적인 상승의 어떤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통 제가 오래전에 공부를 하게 할 때 좀 이렇게 생각했던 캔들이 이때 나왔어요. 네. 일단 코스피 종합 주가 지수 차트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적으로 저 쌍바닥을 딛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의 어떤 기조가 강하다. 그렇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제가 이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깜빡한 것 같은데 설명을 혹시 드렸나요,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갑자기 제 캔들을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캔들 꼭 기억해 보세요. 예. 일정 하락 이후에 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장대
음봉 안에서 태어나는 작은 양봉이 그려진다고 보면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되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흐름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가진 종목들이 과연 올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참 일단 그렇습니다. 자, 미니 그 나스닥 지수가 지금 계속 상승을 좀 하고 있네요. 안정적으로 3%대를 지금 계속 이제 강보합, 양봉으로 그려가는 상황이고, 일단 뭐 내일까지는 이 뭐 상승분을 지켜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가 될까요, 진짜? 되겠죠. 지금 너무나 표가 기울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깝다고 말할 필요도 없겠죠. 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또 관련 종목들 한 번은 들썩거리겠지만 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어떤 세력주 어떤 재료를 안고 있는 그런 뭐 테마 종목들 그럼 실적 위주로 가는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그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저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하TI가 좀 튀었어요. 네, 코로나란다. 예. 트럼프 관련주인가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또 급반등했던 저 대하TI 그리고 카카오 종목도 지금 대형 기술주 어떤 그런 종목들 뭐 카카오 네이버든 좀 급등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올 위치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바닥권을 잘 딛고 그 다음에 121선은 또 탄탄하게 어떤 하방 경직이 잘 나왔던 부분 그리고 수급이 밀려오면서 지금 매도 어떻게 됐지? 네,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본다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쌍끌이 매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 강하게 외국인이 지금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순매수 동향이 지금 카카오는 좀 뚜렷하게 외국인이 주포 세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 꼭 챙겨봐 주시고요. 한 2, 3일간 더 뭐 외국인의 혹은 기관의 어떤 쌍끌이 매수가 순매수가 나온다 보면 조금 더 어떤 상승의 탄력이 높아지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거는 61선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21선도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중에서 기술적인 저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탈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전 고점까지 한 번 더 치게 되면 이제 21선, 5일선이 21선을 이제 뚫는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다시 5일선이 61선을 뚫는 중장기 골든 크로스 나올 텐데 일단 21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의 상승의 마디가 하루 이틀 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봉이 좀 이렇게 꺼질 것 같습니다. 2, 3일간 뭐 상승하게 될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적인 어떤 상승을 가져가기에는 좀 지금 카카오가 가진 어떤 수급의 영향이 그렇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이전과 같은 줄기차게 21선을 이제 이렇게 딛고 계속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차트가 지금은 좀 나오기 힘들다. 아직 이평선의 기준 자체가 역배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반등으로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물린 분들 혹은 여기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그때 보고 분할 매도로 해서 한번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오르고 나서 저는 또 내릴 것 같아요. 꺼질 것 같거든요. 네. 일단 100% 정답이 없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만약에 카카오를 가지고 있다 보면 저는 2, 3일 번쩍하면 그때 매도 그리고 현금 챙기고 현금 보유. 현금 보유입니다. 재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비중을 계속 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뭐 모릅니다. 팔았으니까 일단 끝난 것이고요. 혹시 이제 계속 끌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40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고 5일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가 본다 하면 한번 여기까지 돌아갈 수 있겠죠. 일단 그런 부분도 꼭 챙겨 보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자신감 있게 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항상 투자의 의견 참고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에 제가 안내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9시 장 시작할 때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런 강세에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세가 나왔으면 그 어떠한 그 맥점에서 박자를 보고 정확한 박자가 맞지 않거나 혹은 2, 3일 정도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 있으면 고점에서 저는 흐름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매물이 계속 쏟아지거나 그 다음에 일정 어떤 이평선의 기준에 어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기법들이 다 있습니다. 보시고 익절하신 분이 뭐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익절하신 분들은 익절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 KPM 테크도 제가 이제 시간에 뭐 상한가를 가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든 항상 제가 언급드렸던 거, 시간의 상한가 갔던 종목은 어쨌든 분봉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박자 확인을 해서 3박자가 맞지 않는 경우 MACD가 계속적으로 음봉의 깊이가 깊다거나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 자체가 침체권이거나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거나 혹은 위에 강력한 이제 저항 라인이겠죠. 이평선 21선이든 61선이 탄탄하게 위에 받치고 저항을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그때 보고 또 익절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 영상들마다 특히 아침 방송에 언급을 드렸던 그런 주식 매매 기법, 실전 투자 매매의 그런 어떤 방법들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방법들을 잘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주어졌다라고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GH 신소재가 21선을 회복을 했죠. 또 이런 말들도 제가 남겨드렸는데, 일단 뭐 저도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개인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그냥 투자자의 어떤 입장입니다. 관점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일단 저는 간헐적으로 남겨드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틀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남겨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직도 아리송하고 이런 나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좀 물음표가 달립니다. 그러나 제가 남겼던 이런 말들, 이런 어떤 뉴스들이 하나의 뭐 저만의 또 발자취가 될 것인데 확률적으로 봐서 제가 10마디 중에 7마디 이상이 도움이 되었고 나름 개인의 판단의 기준에 어떤 좋은 참조 혹은 참고의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저는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떤 뭐 제가 지인분들 또 심플러 패밀리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지나치다, 또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견해가 많거나, 또 의견을 나한테 이제 던진다고 보면 저는 가감히 또 이렇게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 혼자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100%, 100%면 너무 뻥이다. 맞죠? 네. 한 70, 80%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이제 자부심 또 나름의 또 저만의 또 기쁨을 챙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러한저런 것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세요? 진짜? 도움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것들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향후 변동성 확대장이 될 듯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익절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면 익절을 하는 거고요. 손절 라인은 꼭 준수해서 3분봉에 21선을 이탈하거나 혹은 급등주에 같은 경우에는 3분봉을 매매를 안 하면 안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기 대응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장 막판에 의견을 좀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뭐냐면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일단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든이 되길 원했지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싫어서 원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오케이 그러면 트럼프가 됐어 끝난 거야. 그러면 트럼프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저는 저의 투자 방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의 관련 종목들 뭐 친환경 정책 테마주 같은 경우가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 방향이에요. 꼭 바이든이냐 뭐 트럼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5G가 뭐 급등을 하거나 그 대형 기술주가 급반등을 하거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쫓아가거나 뭐 유니온 머터리얼 관련주도 급등했는데 쫓아가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고요. 낙폭이 좀 많이 주어졌던 종목들 그리고 상승분이 많이 어떤 갔던 종목들은 익절 혹은 비중 축소 또 손절 라인 잘 정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부분이고 좀 더 내려오게 되면 나중에 비중 확대를 할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기본 정책 방향이니까 친환경 정책 테마주. 예. 그리고 그런 정책을 안고 가다 보면 실제 나중에 실적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 심리로 희망으로 올라갔던 그 주가가 나중에 몇 개월 뒤에는 정말 실적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역발상의 투자 전략으로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이제 뭐 하나솔루션이든 뭐 한솔, 홈데코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낙폭 과대가 나왔고 그렇지 않았던 종목, 뭐 두산중공업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적당하게 낙폭을 가져가는데 그러한 종목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관망을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축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죠? 예, 기법대로 해야 돼요. 3분봉 매매를 하든 아니면 뭐 이평선의 기준으로 5일선 이탈하게 될 경우 혹은 21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 축소가 맞고 다시 양봉을 또 바닥을 좀 다지겠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때는 다시 베팅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어서 적절한 시점에 또 익절하는 타이밍이 저는 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슬기롭게 지혜롭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나의 매매 기법이 저는 차트예요. 어떤 뉴스나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일단 그러한 뉴스는 저한테는 그냥 빅 뉴스일 뿐이에요. 그냥 큰 뉴스. 그러나 내가 향후 만들어갈 나만의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 블루프린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CMO,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녹십자도 그러한 부분이고 또 급등했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친환경, 그린 뉴딜,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 관련 종목들 또 괜찮은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적정 시점에 내가 맥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매수할 포인트가 있으면 매수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2, 3일 급등이 나오면 또 익절할 때는 익절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비중 확대와 축소를 늘렸다가 나의 투자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나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다. 나를 먹여 살리는 거는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대응을 펼쳤느냐. 그러한 것들이 포인트, 점수화되어서 나를 조금 더 지금보다 성장시킬 것이고 나에게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중심,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왜? 주식을 하니까, 주식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이 꺼졌죠. 보자. 아이고 참 이게 하루는 아이고 하고 하루는 아이고 좋다 하고 저도 참 인간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진단키트가 약세이긴 하죠. 네, 그런 힘 내시고요. 또 올라간 종목들은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또 올라갔던 종목들은 약세 흐름 또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이 지금 약세로 지금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좀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꿈틀꿈틀 잘해요. 그러니까 1% 떨어질 거 2, 3% 떨어지고요. 또 1, 2% 오를 거 4, 5% 상승하고 상승과 하락의 탄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4%든 3%든 많은 분들께서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 또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급등한 종목도 많이 나왔죠, 오늘. 네.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KPM 테크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KPM 테크는 제가 끝까지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여기서 익절을 했어요. 고점에서 정확하게 팔았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이고, 분명히 팔 때 그 시점이 제가, 양심에 찔리는 건 아니고, KPM테크를 하도 제가 많이 언급드렸기 때문에, 텔레그램에 어떻게 그렇게 또 제가 의견을 남겨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박자가 맞지 않습니다. 핵심이에요. 네. 박자가 맞지 않고 여기도 맞지 않고 거래는 일부 활성화되었지만 여기 21선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가가 23% 근 4,000원대까지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는데 이 4,000원대가 여기에 봉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일단 5일선을 위에서 시작해서 5일선 많이 밑에까지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 무조건 저는 익절할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왠지 좀 이제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가 이상 그 밑에까지 나누어서 다 팔았습니다. 예,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사야 되겠죠. 종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했겠어요. 네. 아직 박자가 맞지 않은 상황이고 코스닥이 약세 패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보고 가능한 밑에서 지금 5일선 근처에서 다시 저는 재공략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매매를. 예. 매매를 샀다 팔았다 계속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야만이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명하게 한번 계속 가져가 보세요. 그런데 중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가고요. 이렇게 단기 혹은 단기든 단타든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두 가지 종목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항상 매매를 하시면서 나의 실전 매매 실력 내공을 키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량주든 성장 가치주든 또 괜찮은 종목들이 이제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또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어떻게 또 매매를 했고 또 어떠한 종목들을 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하락을 했던 종목도 있고 아직 이제 손절하거나 익절하지 못한 종목도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 관련 그런 종목들은 일단 하락폭이 좀 크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잘 하신 분들은 바닥권에서 다시 재공략하는 역발상의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힘들지만 이겨내시고요. 저도 물려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저도 있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내가 졌다고 포기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는 절대 없겠죠. 포기한 순간 내가 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승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힘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